에휴, 이제 나도 늙었지 뭐. 이런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진 않나요? 예전엔 외출하기 전 거울 앞에서 머리 모양을 한 번 더 다듬고 옷깃을 매만지던 손길이 요즘은 이 정도면 됐지 하며 대충 넘어가 버리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무심함이야말로 세월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남기는 흔적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늙는 순간은 자신을 더 이상 돌보지 않을 때부터 시작되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진짜 노화는 주름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무관심해진 표정에서 온다고. 젊을 땐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가꾸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 하나가 인생의 품격을 정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영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사랑한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에 꾸준히 신경 쓰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몸을 돌보는 일이 곧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는 사실, 통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이 증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더 가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겉모습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삶의 태도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외모가 단순한 꾸밈을 넘어 어떻게 마음의 거울이 되고 인생의 품격을 바꾸는지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세상은 말보다 먼저 눈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상대의 시선은 우리의 표정과 옷차림, 자세에서 이야기를 읽어냅니다. 그게 불공평하게 느껴져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요. 외모는 결국 세상과의 첫 언어입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오전의 은행 창구.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단정한 셔츠와 밝은 미소로 서류를 내밀고 다른 한 사람은 구겨진 점퍼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용무로 왔지만 직원이 대하는 태도엔 확실한 온도차가 생깁니다. 하나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라는 말이 따라오고 다른 하나는 짧은 단분이요. 로 끝납니다. 세상은 의외로 이런 미세한 차이로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히 거칠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정한 옷과 가지런한 머리, 깨끗한 손끝은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태도가 타인에게 신뢰로 전해지고 신뢰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가 되죠. 깨끗한 셔츠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밝은 표정 하나가 피곤한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미국 듀크대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단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적 신뢰를 얻는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단순히 꾸밈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까지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비슷한 경험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합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혹은 버스 좌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정한 태도는 공기의 결을 바꿉니다. 머리를 빗고 옷에 먼지를 털고 표정을 다듬는 그 몇 분의 시간. 그건 세상과의 관계를 좋은 쪽으로 예열하는 일입니다. 이른둘 박영수님, 평생 공무원으로 살며 성실하게 일했고 늘 깔끔한 옷차림으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지요. 그런데 정년퇴직 후 세상과의 접점이 하나둘 사라지자 그 깔끔함도 함께 희미해졌습니다. 시계도 벗고 셔츠 대신 늘 운동복 차림. 식탁 위엔 신문이 아닌 먼지가 쌓였고
거울은 더 이상 그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의 환갑 모임 소식을 들었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 오랜만에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옷장을 열었죠. 그 안엔 먼지 낀 낡은 양복 한 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미를 꺼내 주름을 펴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셔츠 단추를 채웠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친구들이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야, 영수야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인다. 그 말에 그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달리 보였던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그는 생각했죠. 내가 세상을 외면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부터 놓았구나. 그 후로 영수 씨는 외출하지 않아도 매일 셔츠를 다리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자. 그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고 이웃들도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자 세상이 그에게 미소로 응답한 것이었지요. 박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허영이 아니라 삶을 향해 다시 등을 펴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의 다려진 셔츠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존중한다는 작고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움직임이 몸을 어떻게 이끄는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몸의 상태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몸이 무겁고 늘어져 있으면 생각도 금세 흐릿해지죠. 반대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단정한 옷을 입는 순간 기분이 환해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아무 옷이나 걸치고 머리도 묶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할 때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향수 한 방울을 뿌리고 스스로에게 오늘도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아침은 전혀 다른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몸을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몇 해 전 한 노년 심리 연구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쪽은 평소처럼 집 안복 차림으로 일주일을 보내게 하고 다른 한쪽은 매일 일정 시간 외출 준비를 하듯 단정히 옷을 갈아입게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두 그룹의 표정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후자의 그룹은 자신도 모르게 더 자주 웃었고 식사 시간이나 산책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몸을 가꾸는 행동이 마음의 활기를 깨운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한동안 외출을 하지 않던 윤정수님은 지인의 권유로 미용실에 갔다고 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마친 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나 아직 괜찮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다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머리를 말리고 간단한 화장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의식이었지요. 몸을 돌보는 건 단지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안의 에너지를 다시 불러내는 과정입니다. 움츠러든 어깨를 펴는 순간 기분도 함께 펴집니다. 얼굴을 씻고 향이 좋은 로션을 바르고 옷에 주름을 펴는 그 짧은 시간은 나는 아직 이 하루를 살아낼 힘이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이젠 뭐 귀찮지. 하지만 그 귀찮음을 한 번만 넘어서는 사람은
그 이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을 깨운 사람은 마음이 따라 일어나고 마음이 깨어난 사람은 다시 밖으로 향합니다. 그게 삶의 순환이지요. 의사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활기가 떨어지는 노년층의 공통점은 움직임이 줄었다는 겁니다.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는 것도 움직임이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 것도 움직임입니다. 그 작은 동작들이 몸의 신호를 바꿉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류가 돌고 그 결과 마음이 서서히 맑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활력의 문제입니다. 몸은 마음을 끌고 갑니다. 아무리 괜찮아지자고 다짐해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단정히 말리고 셔츠에 단추를 채우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말없이 이렇게 속삭이게 되지요. 그래, 나 아직 괜찮아. 그 한마디가 다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만들어냅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건 결국 몸의 감각을 깨워 마음의 불씨를 다시 켜는 일입니다. 그 불씨가 켜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삶의 온도도 변합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든 이후에도 단정한 몸가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외모를 꾸미는데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 품격은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아주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비싼 옷보다 깨끗한 옷, 유행보다 단정함, 그리고 자신을 다루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진짜 품격의 기반이지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뭐하러 꾸며. 돈도 아깝고 귀찮지. 하지만 그 말에는 한 가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인상은 값비싼 관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가짐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매주 점심 배식 봉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연세의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답니다. 한 분은 오래된 옷이지만 깔끔하게 세탁해 입고 머리카락은 정돈되어 있으며 구두엔 먼지가 없습니다. 다른 한 분은 비슷한 옷인데도 구겨지고 흐트러져 있죠. 두 사람 모두 선한 분들이지만 한쪽은 마주선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왠지 모르게 피곤해 보인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내면의 결심이죠. 깨끗함은 그 결심의 첫걸음입니다. 매일 몸을 씻고 손톱을 다듬고 살짝 향이 나는 로션을 바르는 일. 이건 사치가 아니라 예의입니다. 냄새는 얼굴보다 먼저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느껴지는 향기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태도를 조용히 말해줍니다. 단정함은 두 번째 품격입니다. 머리는 얼굴의 액자입니다. 그 액자가 흐트러지면 표정도 흐려집니다. 미용실에 가지 않더라도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머리를 빗고 거울 앞에서 표정을 확인해 보세요. 그 짧은 동작이 하루의 리듬을 단정하게 세웁니다. 마지막은 색감입니다. 나이 들수록 밝은 색이 오히려 얼굴의 생기를 되살립니다. 크림빛, 연한 베이지, 따뜻한 연분홍 같은 색은 피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표정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검은색과 회색만 고집하면 얼굴까지 무거워 보이죠. 색을 고르는 일은 자기 표현이자 마음의 빛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깨끗함, 단정함, 색감은 명품보다 값진 자기 관리입니다. 그건 나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거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는 모습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단정하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으면 그 표정이 뇌에 긍정 신호를 보냅니다. 그 반대로 초라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 자존감은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니 단정한 옷을 입는 건 타인의 눈보다 내 마음의 자세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는 분명합니다. 어떤 이는 이 나이에 뭘. 하며 점점 무채색으로 사라지고 어떤 이는 아직도 나를 가꾸는 게 좋아. 하며 작은 귀걸이 하나, 스카프 하나로 생기를 더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밝은 색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의 따뜻한 빛으로 기억됩니다. 결국 품격은 선택입니다. 매일의 청결과 단정함, 그리고 세계 감각을 잃지 않겠다는 선택. 그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이 늙지 않는 인상을 남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외모의 중심엔 사실 표정이라는 거울이 숨어 있습니다. 표정은 인생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견뎌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얼굴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며 산 사람의 눈가엔 온기가 남고 늘 불만으로 산 사람의 입가엔 굳은 선이 새겨집니다. 세월은 잔인하게도 우리가 매일 지은 표정을 얼굴 위에 각인시켜 놓습니다. 이건 단순히 웃어야 젊어 보인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표정은 신체의 습관이자 마음의 기록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 뇌는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즉,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70대 후반의 김태호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오랫동안 무표정으로 지냈습니다. 식사도 말없이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하기 시작한 건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사진 교실을 다니면서부터였습니다. 사진 강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카메라 렌즈를 보며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웃는 얼굴은 빛을 다르게 받아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그 순간 카메라 셔터가 찰칵. 그 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에도 작은 불이 켜졌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을 보고 그는 말했죠. 이게 나야? 생각보다 괜찮네. 그 후로 그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한 뒤 거울 앞에서 살짝 미소를 짓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랍게도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얼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다가오는 이유는 표정이 보내는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미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정은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향한 얼굴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무겁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반대로 입꼬리가 위로 향하면 시선이 가볍게 올라가고 마음의 온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건 마치 몸속의 햇살을 조절하는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고운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좋은 습관의 표정을 가진 이들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눈에 온기를 담을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화장이 없어도 윤기가 돌고 세월이 남긴 주름조차도 부드러운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는다는 건 단순히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희망을 불러내는 일입니다. 그건 나는 아직 삶을 사랑한다는 무언의 선언이지요. 표정은 그 선언을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얼굴의 언어입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하루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나이 든 얼굴의 아름다움은 보톡스가 아니라 삶의 표정에서 나옵니다. 좋은 표정은 비싼 화장품보다 오래가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따뜻하게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외모의 마지막 완성은 사람이 아닌 혼자 있을 때의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을수록 단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이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말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젠 혼자 있으니 대충 입고, 대충 먹고, 대충 살아도 되지. 하지만 그 대충이 쌓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단정함이 무너지는 순간 삶의 리듬이 먼저 흐트러지고 리듬이 깨지면 하루의 의미도 흐릿해집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76세의 이선희 씨.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말벗 하나 없이 지내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졌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누워있고 밥 대신 과자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자기 돌봄이 우울증을 막는다는 다큐를 보게 되었죠. 그날 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머리를 감고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머리를 말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이렇게 살자. 다음 날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거실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햇빛이 손등에 닿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후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향기 나는 로션을 발랐습니다. 누가 볼 것도 평가할 사람도 없었지만 그 작은 습관이 마음의 질서를 되찾게 했습니다. 이젠 혼자여도 괜찮아요. 거울 속 내가 나에게 인사를 하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단정함은 세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내는 존중의 신호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향기 나는 차를 한 잔 내리는 일, 잠들기 전 얼굴을 닦고 로션을 바르는 일, 방 안의 조명을 켜고 조용히 책을 펼치는 일. 이 모든 건 혼자 있는 시간의 품격을 지키는 작고 단단한 의식입니다. 명상가들은 몸을 돌보는 행위는 마음을 정돈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몸의 감각이 깨어나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의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건 단순한 외출 준비가 아니라 내 안에 흐트러진 마음을 빗질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또한 혼자 있을 때 단정한 사람은 언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단정함은 자신감의 기반이 되고 자신감은 고독을 고요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 사람은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년층 중 일상적인 자기관리, 세면, 옷차림, 정리,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몸을 돌보는 행위가 결국 마음의 생존 전략인 셈이지요.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삶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를 단정히 가꾸는 사람은 세상이 다시 문을 열 때 빛나는 얼굴로 나섭니다. 단정함은 나이에 지지 않는 기품이고 혼자 있는 순간의 단정함이야말로 진짜 품격의 시작입니다. 외모를 돌보는 일이 왜 허영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외모를 가꾸는 일은 결코 허영이 아닙니다. 그건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다짐이지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는 그 손길, 셔츠에 주름을 펴는 그 몇 초의 시간 속엔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위로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인생의 풍경이 됩니다. 기쁨과 슬픔, 인내와 감사가 겹겹이 쌓인 그 얼굴은 그 어떤 장식보다도 깊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주름이 늘었다고, 예전보다 기운이 빠졌다고 자신을 가리지 마세요. 그건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삶을 끝까지 살아낸 증거니까요. 조금 더 단정하게 옷깃을 여미고 조금 더 부드럽게 미소를 지을 때
당신의 하루는 거기서부터 새로 피어납니다. 비싼 옷도 특별한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의 날을 정성껏 맞이하겠다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참 예쁘게 살고 있어. 그 한마디면 마음이 먼저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인생을 부드럽게 밝혀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 한쪽을 조금이라도 밝혀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고운빛 지혜와 함께 내일의 당신도 더 빛나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고운 빛으로 물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